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한층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와의 잠수함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잠수함 기술력과 경제적 협력 능력을 총동원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은 전통적인 강국인 독일과 오랜 기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국가로 군림하며 전 세계 118개국에 180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수출해온 방산 강국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인도네시아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독일을 누르고 3척의 잠수함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매우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한국이 이 시장의 한 축을 성공적으로 장악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은 조용함과 수중 체류 능력, 그리고 강력한 무장 체계에 있습니다. 잠수함 경쟁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누가 더 낮은 소음으로 적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가, 누가 더 깊고 오래 잠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기의 파괴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독일에서 도입한 1200톤급 및 1800톤급 잠수함을 조립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독자적으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3000톤급 잠수함은 독일의 1800톤급 잠수함과 비교해 수중 체류 시간과 소음 저감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커진 덕분에 수직 발사관을 통한 대지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추어 전투력 측면에서 독일 잠수함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서는 원자로 설계와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좁은 공간에 콤팩트하게 탑재되어야 하며 승조원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아직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디젤 잠수함 기술력과 운용 능력 면에서는 중국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술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현재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총 60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단순한 무기 납품을 넘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기술력뿐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과 협력관계 구축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자동차, 조선, 운항 및 정비, MRO, 북극 개발,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독일 간 경쟁은 단순한 무기 성능 경쟁을 넘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모두 총력을 기울여 이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이번 경쟁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잠수함 사업에서 입지를 지키려 하지만 한국의 급성장과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잠수함 강국의 위상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사업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방산 수주를 넘어 국제 정치 및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무기 성능, 가격, 납기 등 전통적 평가 요소 외에도 산업 경제적 혜택에 대한 요구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잠수함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자국 산업과 경제에 얼마나 환원할 수 있는지가 최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캐나다 내 국민 여론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도산 안창호급 3,300톤급 잠수함은 이미 캐나다 현지에 도착해 시운전과 승조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이 실제 운용 능력을 직접 입증하는 현장으로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은 2,500톤급 수출형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전 경험과 현장 운용 능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업에서 3,600톤급 장형실 잠수함 모델도 제안하며 최신 리튬이온 전지 기술과 첨단 전자전 장비,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한국이 독일을 완전히 제치고 승리했다고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국제방산 시장은 정치 경제적 변수에 매우 민감하며 수주처의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50대 50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계약을 따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남미 국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수함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 전투함 개발 및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해군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략입니다. 캐나다 역시 북극 개발, 렌즈 운반선, 셰일가스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무기 한 종을 판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첨단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적 외교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정 상급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며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기술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은 세계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와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